자, 오늘 완두님께서 또 공포 실화 이야기를 해주실 거는, 이 뒷 배경처럼 어떤 2층 집에서 겪었던 실화 이야기, 그리고 중고차에 관련된 귀신 이야기도 있다고 하시니까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렛츠 가기릿! 자, 오늘도 이렇게 완두님께서 또 찾아봐 주셨고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네. 완두님,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어떤 또 집에서 있었던 실화 이야기이기도 해요. 네네, 그렇죠. 네, 어떤 이야기일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네. 일단 첫 번째 이야기가 저번에 그 사연이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는데, 저게 더 재밌겠네라고 했던 그 귀신 얘기 있잖아요. 아, 예. 그때 그 아버지가 몰았던 그 세피아 차량? 네. 그 아버지 갖는다고 했던 그 귀신? 예, 예. 예. 그 차량과 똑같은 세피아 와인 색깔. 네. 그 차가 한번 등장을 하게 돼요. 오. 그 이야기도 있고, 어떤 또 집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집에 관련된 이야기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이제 휴가를 가시던 길에 생겼던 일.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그때 당시 그 상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기릿 갑시다. 근데 이게 중고차에 관해서 얘기를 해드릴 텐데 이게 조금 특이해요. 네. 제가 이날 아버지한테 처음으로 구라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짓말 치지 마, 아버지에게. 예, 예. 제가 네. 저도 모르게 아버지랑 얘기하고 있는 걸 모르고 구라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그런 날이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기묘한데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야기의 시발점이 아버지의 꿈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네. 그 말을 듣는데 이게 그런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아, 예. 이야기의 시작이 이제 꿈으로부터 시작이 될 수가 있나? 오. 뭐 데자뷰 현상인가? 아니면 꿈 안에서만 그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건가? 그럼 뭐 현실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건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냥 아버지가 그냥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꿈을 꿨는데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꿈을 꿨을 당시에 그 꿈속에서 그 어떤 정비소의 사장님이 큰 일을 당하셔가지고 아버지가 좀 도와주시게 됐대요. 그래서 큰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는데 예. 이제 그 정비소 사장이 아버지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형님 저번에 차를 폐차를 시켰으니까 예. 제가 중고차 하나 좋은 거 하나 해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안 받는다는 걸 굳이 이렇게 어떻게 해서 그 정비소 사장님이 따라갔대요. 그 정비공 사장이 이제 형님 여기가 이번에 저와 거래하고 있는 새로 생긴 중고차 시장이에요 하면서 한번 골라보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런데 아무래도 그 중고차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있을 텐데 그 눈앞에 정말 다양한 종류의 차들 있잖아요. 중고차 그렇죠. 시장에는. 네. 본인께서 당하셨던 그 사고는 기억도 안 나시더래요. 꿈속인데. 어떤 차를 고를까 이리저리 살펴보고 있는데 그 꿈에서 정비소 사장님이 잠깐 전화를 받으신다고 형님 이제 좀 보고 계세요 하고 이제 자리를 이제 비우셨대요. 네네. 근데 아버지 혼자만 이제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들뜬 마음으로 이런저런 차를 이제 딱 구경하고 있는데 그 중고차 시장에 쫙 나열돼 있잖아요. 그 주차장처럼. 네. 그 양옆으로 쭉 나열되어 있는 주차된 차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을 가운데에 서 있었는데 거기에 전등이 꺼지더래요. 네. 근데 그러더니 여러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더래요. 예. 그 꿈속에서 그 시간에는 아버지하고 잠시 전화를 받으러 가신 사장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이 소리가 밑에서 들리는 건가 하고 밑으로 고개를 내밀고 쳐다봤는데 네. 본인이 있는 그 건물이 그 주위 말고 주위에 이제 건물이나 도랑 그런 것들이 좀 어두워도 조금 보여야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좀 조금이라도 보여야지. 조금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예.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그냥 어둠으로만 가득 찬 그런 세상이었대요. 네. 그럼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거지? 라고 그 소리 나는 쪽을 보니까 오른쪽에 있던 제일 앞에 이제 차 안에 보조석에 누가 앉아있더래요. 예. 근데 그 보조석에 앉아있던 사람이 한참을 가만히 있더니 혼자서 자꾸 뭐라고 중얼거리는데 예. 그때부터 거기에 있던 모든 차들이 갑자기 헤드라이트가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을 하면서 클락션이 막 울리기 시작하더래요. 예, 예. 기분은 이상한 기분은 들고, 그 자리에서 빨리 떠야 되겠다 싶어서, 떠나고 싶은데 발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예, 예. 근데 그러기를 계속 반복하더니 갑자기 딱 멈추더래요. 네. 그런데 그 중에 왼쪽 줄에 있는 어느 한 차에서만 소리 없이 헤드라이트가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는데, 예. 그 차를 자세히 보니까 세피아 와인 색깔이었던 거예요. 오. 근데 그 안에 보니까 아까 봤던 오른쪽 줄 첫 번째 차에서 봤던 그 보조 속에 그 사람 있죠. 네. 그 비슷한 사람이 그 차에도 앉아 있더래요, 안에. 예. 근데 그러더니 아까랑 똑같이 혼자서 주저주저거리는데 갑자기 여보, 한참 기다렸잖아요. 우리 얼른 출발해요. 라고 가래가 많이 끓는 할머니 목소리로 말을 하는데 오, 예. 아버지 본인이 보고 있는 그 보조 속에 그 여자의 모습은 참 이뻐 보였는데 네. 그런 목소리를 내면서 말을 하니까 진짜 환상을 깨더래요. 예, 예. 근데 눈을 잠깐 감았다 떴는데 그 차 보조석에 그 사람이 또 없더래요. 또 어디 갔지 하고 찾아보고 있는데 이제 그 차가 세피아 그 와인 색깔 차량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래요. 예. 근데 그 차 위로 그 보조석에 앉아있던 여자가 보이는데 그 혹시 그 트램펄린 다이어트라고 아시나요? 그게 뭐예요? 그 우리 어렸을 때 그 뛰어노는 그 트램펄린이라고 있죠. 퐁퐁이라고 해. 아, 예. 이제 그렇게 막 뛰면서 여보 자기야 빨리 가자니까요 막 그러더래요. 예. 근데 그러더니 또 갑자기 또 없어지더래요. 예. 그러더니 중간 지점에 이제 아버지를 비스듬히 늘어보고 서 있는데 아버지가 다 한마디 했대요. 내가 왜 너랑 가냐? 라고 말하니까 그 서 있던 존재가 여보가 마음에 드는데 내가 싫은가 봐? 오, 예. 하면서 미친 듯이 막 뛰어들어요. 그러고서는 아버지 목을 탁 손으로 잡는데 핏대가 가득히 선 눈으로 아버지를 물어보더래요. 예. 그때는 이제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별을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자기야 하면서만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예, 네. 그 존재가 갑자기 강아지 같은 년 하면서 사라지더래요. 예. 그러고서 눈을 딱 뜨니까 그 어머니가 깨우셨던 거예요. 네. 아, 이건 꿈이었구나. 그러고서는 며칠 뒤에 진짜로 아버지가 그 정비공 선생님을 진짜로 꿈에서랑 똑같이 도와드렸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꿈과 똑같이 정비공 선생님께서 꼭 보답을 하고 싶다고 중고차 시장을 데려가시는데 중고차를 하나 뽑으라고 하더래요. 네네.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나 차 필요 없다고 하면서 그냥 주랭랑 치며 도망을 치셨대요. 예. 그러고선 이제 한 일주일이 지났나? 그 정비공 사장님하고 또 어떤 소개받은 분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런 자리를 가졌는데 네. 식사를 다 하고 헤어지게 됐는데 그 같이 식사하신 분이 아버지가 그 꿈에서 일주일 전에 봤던 그 꿈에서 봤던 그 차를 타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하고는 운전을 해서 가시더래요. 오, 예. 그러더니 너무 소름이 끼쳐서 그 차가 시야에 사라지는 거 한참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 차 안에서 그 꿈에서 봤던 존재가 아버지를 탁 바라보면서 손을 이렇게 흔들시더래요. 예. 근데 에이 설마 아무 일도 없겠지 라고 했는데 아버지 시야에서 사라질 때쯤에 그 차가 사고가 났어요. 바로 사고가 났어요? 예. 예. 그러고서 그분께서는 3년 동안 내사 상태로 계셨어요. 와, 예. 예, 이렇게 해서 중고차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뭔가 네. 와인색 세피아가 문제였던 건가요? 거기에 귀신이 붙어 있었다거나? 네, 그때 이후로 저희 그 이모분께서 오셔가지고 봤는데 저도 그거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 좀 예. 이모분께서 좀 진땀을 조금은 빼신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럼 조금은 파워가 있었던 그런 귀신이었나 보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아버님께서 실제로 겪었던 중고차에 관련된 무서운 이야기였고, 자, 두 번째로는 이 뒤에 배경에 나오는 이 2층 집에 관련된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네네. 어떤 이야기일지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때가 예. 아버지가 휴가를 못 가시다가 진짜 모처럼 많은 휴가를 줬던 상황이었는데 그 경찰분들 혹은 정비공분들 그런 분들하고 시간이 되시는 분 낚시 여행을 가자 라고 해서 다른 지역에서 집결해가지고 이제
이제 모여서 가자라는 그런 휴가를 갔던 때였는데, 네네. 그때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 이제 사고 접수 받은 것만 해결을 하고, 동료 직원분들하고 이제 다 같이 모이시겠던 장소로 출발을 하셨대요. 네네. 근데 같이 갔던 분이 아버지랑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A라는 사람은 경비공을 하시는 분이에요. 네네. 그리고 B라는 분은 이제 아버지와 같은 회사에 계시는 이제 그런 분이고, 그렇게 세 명이서 이제 차를 타고 신나게 가고 계시는데, 7번 국도를 타고 얼마나 갔을까? 이제 한 경주를 좀 벗어났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추측을 하셨대요. 대충 북경주 쪽에 벗어났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네네. 갑자기 좀 불안해지시더래요. 분명히 아버지가 이제 사고 처리를 하고 경주를 벗어날 때까지만 해도 별다른 일이 없었는데, 예. 거기를 벗어나니까 안개가 자욱해지기 시작하더래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풀었던 이야기들을 보면 안개가 좀 유난히 좀 많이 등장을 해요. 근데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항상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안개가 자욱해지며 꼭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이제 휴가를 떠나는 날 그 무슨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안개가 또 자욱하게 시야를 다 가리기 시작하니까 또 무슨 일이 생기겠구나 네네. 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렇게 조금 더 한 1, 20분? 1, 20분 달렸는데 이제 아주 간신히 도로를 이제 식별을 하셨을 정도였는데 그마저도 이제 도로를 식별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그 안개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이제 운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이제 갓길에다 세우고 도로 양옆에는 뭐 풀 가득한 그런 곳이었대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운전을 했다가 사고 위험성도 있다 보니까 그 동료분 중에 이제 B라는 분이 마침 배도 추출하니까 여기서 라면이나 끓여 먹고 가자. 예. 라고 해서 그 안 보이는 곳에서 백포그릇이 한 3개를 켜놓고 이제 라면을 맛있게 끓여 드셨대요. 오, 라면 먹고 싶다. 네. 안개가 이제 적당히 없어지면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네. 라면 끓여 먹고 담배도 태우고 수십 분간 대화를 나와도 안개가 없어질 그 기미가 안 보이더래요. 본인께서 이제 이제 이쯤 됐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늦으면 늦는다 어떻다면 어떻다 알려야 되잖아요. 예. 근데 통화가 안 되더래요. 오, 예. 그 3명 다 통화가 안 되는데 이번 휴가 망쳤구나 라면서 생각하면서 이제 졸음이 딱 오기 시작하는데 시간을 확인을 해봤는데 아버지 시계도 그렇고 동료분들 시계도 그렇고 새벽 2시 반쯤을 바늘이 가리키고 있었대요. 오, 예. 그때부터 소름이 돋는데 이상한 게 분명 사고를 처리하고 출발해가지고 각 경주를 지나가지고 조금 더 달린 곳에 멈춰서 뭐 그곳에서 라면 끓여 먹고 담배 태우고 몇십 분 대화 나눴을 뿐인데 분명 출발한 시각은 저녁 6시가 조금 넘었던 시간이거든요. 근데 새벽 2시 반을 가리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되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그 동료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B라는 사람이 이제 배가 아프다고 볼일 보러 가신다고 가셨는데 한참이 지나도 돌아오질 않더래요. 이제 안개가 자욱하니까 어딜 함부로 돌아다니지도 못하겠고 그때 또 후레쉬 하나는 갑자기 또 건전지가 이제 또 갈아 끼워도 고장이 난 건지 되지도 않고 이제밖에 안 남은 거예요. 네.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니까 아버지 동료분께서 본인이 직접 찾으러 갔다 오겠다고. 예. 이제 A라는 분이 이제 아버지 보고는 차 본네트 앞에 그냥 앉아 있어라. 그러고서만 이제 가시고 아버지 혼자만 남았대요. 근데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하면서 이제 차 있는 쪽으로 B분이 달려오면서 그거 한참을 찾았네 이러면서 막 그러시더래요. 숨을 가쁘게 막 내쉬면서 형이 그거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내가 저기서 큰 볼일 보고 있는데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이러더래요. 예. 근데 그게 분명히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시간은 새벽 2시 반이었는데 그런 네. 소리 들리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무슨 소리라고 물어봤는데 그 B라는 동료분이 말하기를 갑자기 막 징징지징지징 꽹꽹꽹 막 꽹가리 울리는 징 치는 소리 그런 소리들이 막 울리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아버지가 듣기에는 나 그런 소리 전혀 못 들었는데 그런 소리가 났으면 나도 들었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말하니까 그 B 동료분이 말하기를 그 소리가 나는 쪽 유심히 봤는데 저 멀리 무슨 집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근데 아버지가 그래? 그럼 A는 널 찾으러 가는데 지금 A가 안 오는 거 보니까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찾으러 가보자 해서 그 B라는 이제 동료분의 그 사람을 따라서 방향 쪽으로 발걸음 옮기셨대요. 네. 근데 얼마쯤 갔을까 그
똥땡이 그 비분 동료가, 형님, 여기 소리가 났던 게 여기 맞는 것 같수라고 하는데, 그때 딱 건물 하나 보이는데, 그냥 거기 누가 봐도 폐가였대요. 아, 그 2층 집 거기가요? 예, 누가 봐도 폐가였대요. 예, 예. 근데 주택 같은 2층 집 같아 보였는데, 그 집이 꽤나 좀 이제, 우리 흔히 말하면 좀 사는 집안 있죠. 아, 예. 그런 사이즈의 집이더래요. 아, 컸구나. 예. 근데 그 집을 이제 그 섣불리 가보지는 못하고 이제 밖에서 막 서성이고 있는데, 2층에 누가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이 보이더래요. 예, 예. 그 아버지가 비분에게, 야, 이쪽에서 소리 난 거 맞냐? 라고 하니까, 이 근처에서 징이랑 꽹과리 소리 나는 거 맞다니까요? 나 왜 나를 못 믿냐고. 오. 그러니까, 일단 A를 찾아야 되니까 한번 들어는 가봅시다. 네. 라고 하고 들어갔는데, 그 1층을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냥, 누군가 아주 오래전에 살다가 떠난 듯한 흔적만 있고, 그 1층에는 어디 한쪽 벽면 쪽에는 그 절표시라고 하나요? 그 만자가, 만자. 만자가 벽에 적혀 있더래요. 네. 여기는 뭐 하는 곳이지? 라고 생각하는데, 분명 외부적으로 누가 징이나 꽹과리 흔드는 소리는 안 들리는데, 갑자기 귀 속으로 그런 비슷한 소리들이 막 울리면서 두통이 심해지더래요. 예, 예. 그러니까 A라는 동료를 찾아야 되니까 일단, 그리고 밖에서 봤던 그게 사람인지 뭔지로 그게 A라는 동료인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이제 가기 싫은 그 2층을 올라가셨는데, 네네네. 올라가니까 2층에는 작은 방이 딱 2개가 있는데, 방 하나를 둘러보는데, 그 2층에 있는 어딘가에서 칼 가는 소리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소리. 예, 그러면서 이렇게 촥 하고 부딪히는 그런 소리 있죠. 예. 그런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래요. 그 소리가 나는 쪽을 보니까 2층에서 제일 넓은 그 어둠컴컴한 방에서 사람 형태로 보이는 게 서 있는데, 예. 그 형태가 두 발을 가지런히 하고 제자리에서 손을 이리저리 휙휙 이렇게 훅 휘두르면서 막 방방 뛰기 시작하더래요. 예, 예. 근데 그쪽을 향해서 이제 아버지하고 비분하고 서로 꼭 붙잡고 이제 후레쉬를 켰는데, 그 방방 뛰는 게 막상 후레쉬를 켜니까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더래요. 아무도 없다고요? 거기 딱 후레쉬를 켰는데도? 예, 후레쉬를 켰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후레쉬를 껐을 때는 보였는데, 후레쉬를 켜니까 안 보이더래요. 우리가 잘못 봤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방을 봤는데, 방 벽면으로, 그러니까 방 제일 안쪽 벽면 있잖아요. 네. 거기에 2단인가 3단인가 긴 선반이 있었대요. 예, 예. 그리고 그 벽에는 4대 천왕 같은 걸로 보이는 그런 그림이 있더래요. 근데 그때 아신 거예요. 거기가 당집이라는 거예요. 아, 무당집이구나. 예, 무당집이구나. 딱 그때 딱 아신 거예요. 근데 그때 딱 알아차렸을 때 갑자기 후레쉬가 누르지도 않았는데 한번 깜빡하고 켜졌다 꺼지더래요. 네네. 이게 누르지도 않는데 이게 왜 이러지 하고 그러고 후레쉬를 만지고 있는데, 비라는 동료분이, 형님 하면서 아버지 잡고 있던 팔을 갖다가 바닥바닥 떠기 시작하더래요. 예, 예. 그래서 말없이 이제 손을 들어가지고 저기 좀 보라고 하면서 거기 막 가리키는데, 아버지가 거기를 딱 봤는데 아까 봤던 그 존재가 그 어둠컴컴한 곳에서 이번엔 그냥 가만히 서 있더래요. 오, 미동도 없이. 예, 미동도 없이. 예. 그런데 그 존재를 보니까 이제 양손에 뭘 들고 있는데 넓적하고 큰 걸 양손에 들고 있었대요. 네네. 그러면서 갑자기 또 징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니 징징징징징 하면서 막 하는 소리, 가만히 있던 게 점프 하면서 막 움직이더니 두 손도 휙 저으면서 들고 있는 거 막 휘두른 거예요. 그러더니 징과 그 꽹과리 소리가 멈추니까 그 존재도 그 멈추는 소리에 움직이던 거 멈추더래요. 예. 그러더니 그 존재가 소리도 안 나는데 갑자기 하면서 막 이제 혼자서 방방 뛰더래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들고 있던 후레쉬가 이제 그 자기 멋대로 그 존재가 있는 방향 쪽으로 이제 비추면서 계속 켜졌다 꺼졌다 계속 켜졌다 꺼졌다 깜빡거리기 시작하는데, 예. 그 존재가 이제 아버지하고 비분을 향해서 고개를 옆으로 탁 꺾은 상태로 쳐다보고 있더래요. 근데 그러고서는 갑자기 들고 있는 걸 아버지 쪽으로 이렇게 팔을 싹 들면서 향하면서 가리키는데, 네. 그 존재가 한다는 말이 한번 놀아보셨구나 라면서 그러더래요. 예. 그 들고 있는 걸 갖다가 치켜 세우고는 미친 듯이 뛰어오더래요. 예.
근데 후레쉬고 나발이고 진짜 집어던지고 막 미친 듯이 뛰었대요. 예. 그러다가 어디를 부딪혀서 그 2층 창문 난간 쪽으로 떨어져가지고 숲 쪽으로 떨어졌는데 기절을 하셨대요. 예. 근데 기절한 상태로 있는데 갑자기 누가 막 깨우더래요. 어이 어이 하면서 어이 어이 비 이러면서 아 형님 일어나 보시오 하면서 보기자가 막 때리더래요. 눈을 떠보니까 옆에는 이제 아까 없어졌던 A라는 동료분이 눈앞에 있는데 그 A라는 동료분이 왜 이런 곳에 있는지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는데 아버지하고 그 B 동료분은 뭐 대답이고 뭐고 막 차가 있는 쪽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서는 그냥 거기만 빠져나오고 싶어서 할 수 있는 최대 속도로 밟으셨대요. 그래서 A라는 이제 그 정비공 이제 그 동료분은 뒷좌석에서 아니 무슨 일이 있었길래 표정들이 이러냐고 자꾸 묻기만 하는데 아버지하고 B분은 사색이 되어가지고 아무 말도 못 하시고 그러고는 뭐 낚시고 뭐 휴가고 뭐 그냥 돌아오셨대요. 네. 이제 도착해서는 이제 A라는 분부터 먼저 내려주려고 차를 딱 멈춰가지고 그 A라는 분이 갑자기 아니 이 사람들이 겁에 질려서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거라면서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앞쪽으로 머리를 쑥 내밀더래요. 예. 그러더니 한단 말이 한번 놀아보자꾸나 하면서 웃으면서 씩 쪼개고 이제 차에서 내려가지고 본인 갈 길 갔대요. 예. 근데 그 뒤로는 그 사람을 절대 찾을 수가 없었대요. 와, 근데 한 번 놀아보자꾸나라는 그런 단어를 쓰네요. 문장을. 근데 문장을 그렇게 쓰는 게 좀 신기하잖아요. 그러게요. 예. 부당형인가 보네요, 진짜로. 그러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럼 네. 그 뒤로는 진짜로 뭐 그런 존재라든지 이런 게 보인 게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뒤에 좀 이상한 일이 생겼는데 그 동료 B라는 분이 좀 일을 그만두셨어요. 예, 예. 일을 그만두시고 이제 병원에 들어가셨는데 예. 자꾸 귀에서 징이랑 꽹과리 소리가 들렸대요. 계속. 그래서 사회생활을 아무래도 못 하시고 그냥 좀 정신이 반 나가셔가지고 정신병원을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참. 야, 이거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였네요, 이거. 아휴, 저도 소름이 돋긴 했는데. 그런데 완두님, 아버님이 진짜 뭐 너무 힘든 일들을 많이 겪으시는 것 같은데요? 네, 좀 많이 겪으신 것 같아요. 와, 아무래도. 이건 너무 심한데. 전부터 사연을 쭉 들어왔지만, 네. 너무나 별의별 일들을 많이 겪으시는 것 같아요, 아버님이. 그렇죠. 지금은 좀 어떠세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버님? 지금은 절에 계세요. 절이요? 예. 그냥 가신 건가요? 아니면 스님? 뭐 그런 식으로? 아니요. 아버지 직업이 교통사고 처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폐도 안 좋아지시고 많이 이제 그러니까 그러셔가지고 좀 이제 요양차. 공기 좋은 곳에 가셔가지고 이제 아, 아시는 스님분하고 오손도손하게 사신답니다. 또 다행이시네요. 그래도 뭐라 해야 될까? 건강이 좀 안 좋으시면 또 그럴 때 또 산 공기 마시면서 또 건강 좋아지실 거예요. 네, 그러시겠죠. 네. 오늘 완두님께서 또 이렇게 소름 돋게 또 잘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귀신의 포인트 같은 것들 있잖아요. 한번 돌아보셨구나. 한번 놀아보자꾸나! 이러면서, 야, 진짜 무서우셨대요. 이야, 이거 상상하니까 진짜 무섭네요. 자, 완두님 오늘 또 이렇게 두 가지 아버님이 또 겪으셨던 사연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또 앞으로도 다른 이야기들도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아버님의 또 무서운 사연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와, 근데 여러분들 무당령이라고 뭐 만신할머니 이야기에서도 많이 나왔고 다른 분들의 이야기에도 많이 나왔는데 귀신 자체가 무당이고 그걸 이제 무당령이라고 하는데 한번 놀아보자꾸나 이러면서 막 춤춘 귀신이 나오면 정말 무섭지 않을까요? 일단 가장 무서운 귀신이 무당령인데 게다가 춤추는 귀신 이거 두 개가 포함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또 진짜 엄청나게 강력한 귀신이 아니었나 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전자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귀신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고 실제로 겪은 실화 이야기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실화를 최우선으로 사연을 제작을 하고 있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전자님을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릿! 여보세요? 주전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봬요. 네. 네, 정말 오래 기다린 것 같네요. 아니 주전자님 네. 그 닉네임이 주전자잖아요. 네. 또 이렇게 주전자에 물 끓이는 소리 같은 또 효과음까지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시참인데. 네. 그러게요. 아예 오늘 또 첫 시참을 무섭게 출발하려고 했는데. 정말.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공포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전자님께서 또 이렇게 이야기 처음으로 참여를 해주신 거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관한 이야기가 예. 네, 두 개인데, 네, 먼저는 아는 언니가 이야기를 해준 건데, 예. 이 언니 친구가 고시원으로 보식텔로 갔는데 거기서 가위를 눌렸던 이야기 하나랑요. 예. 네, 두 번째는 다른 친한 언니가 집들이를 가게 됐는데 또 귀신을 목격한 얘기, 이 두 가지를 해드릴 거고, 시간 남으면 다른 얘기도 하나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또 귀신 목격담이 있는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길이십니다. 갑시다. 렛츠 기! 먼저는 이제 고시텔에 관한 이야기인데, 아는 이 언니 친구가 이제 예. 대학생이었을 때 방학을 하고 한 달 동안 서울에 있는 학원에 다니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고시텔을 한 달 정도 계약을 했대요, 단기로. 예. 그래서 아랫지방에 있다가 이제 윗지방으로 올라가니까 재밌잖아요. 막 네네. 이리저리 놀고 싶고. 그래서 드디어 서울 상경했구나 하면서 이리저리 놀고 하루 종일 놀았대요. 그래도 젊지만은 지칠 대로 놀아서 기진만 맥진한 상태로 체력 다 빼고 고시텔로 들어갔대요. 네. 그래서 이 고시텔 구조가 문을 딱 열면 문 바로 앞에 문에 거울이 이렇게 딱 붙여져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책상이 있고, 그리고 책상 옆에는 침대가 있는데, 이 침대랑 책상 사이에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통로라고 해야 되나? 예. 네, 그런 공간이 있고, 네, 화장실이 있었대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까 하루 종일 놀다 보니까 피곤해서 오자마자 짐도 안 풀고 통로에 캐리어를 딱 두고 잠이 들었대요. 예. 근데 이 자다가 아까 말했다시피 가위에 눌린 거예요. 네. 근데 이 친구분께서 네, 원래 가위에 눌리면 그 소리가 들리는 가위에 좀 자주 눌렸었대요. 막 네네네. 돌비님도 눌리셨다고 한 것처럼 하는 그런 소리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알죠. 근데 맞아요. 그 소리가 사람 목소리가 아니라 막 무슨 못 알아듣는 외계어 같이 하는 그런 소리가 막 들리대요. 그래가지고 네, 또 가위에 눌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그냥 무시하고 잤대요. 네. 그래서 잠이 들었는데 그 선잠을 자면 주변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 아까 막 하는 이 소리가 사람 목소리가 들리더니 일어나 하는 이 소리가 들렸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처음엔 뭐지? 싶었대요. 근데 너무 피곤하니까 이렇게 다시 잘라 하는데 또다시 일어나 하는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선잠으로 이렇게 자고 있는데 점점 이 먼 곳에서 가까이에서 오는 듯한 그 소리로 막 일어나 이렇게 막 점점 소리가 커지더래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이제 가위를 많이 눌리다 보니까 눈을 꼭 감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가 궁금하니까 문을 살짝 보려고 고민을 하고 있었더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잠을 문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잤다고 했잖아요. 네. 문 앞에 까만 형체가 있더래요.
그래서 까만 형체 아까 거울부터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거울이 잘 안 보이고 까만 형체가 야, 너 나 보이잖아. 이리 오라니까? 이리 오라니까? 하면서 문 쪽에서 오라는 제스처를 했대요. 예. 그래서 그 모습이 그 센가치로 행방불명 보면 아. 그 검은색 형상들 있잖아요. 네, 그 막 이렇게 그 가게 이렇게 예. 그런 모습처럼. 네, 그러다가 이제 그니까 아까는 소리만 들렸더니 지금은 약간 형상이 보이고 이 형상이 자꾸 귀찮게 이리 오라니까 이리 오라니까 이거 막 무섭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끙끙거리다가 겨우 일어났대요. 네네. 일어났는데 그 모습이 이제 그 눈이 막 터질 듯한 막 눈에 입이 찢어지게 웃으면서 막 이러면서 한다는 듯이 박수를 엄청 쳤대요. 귀신이? 막 그래서 이제 그 네. 소리 막 이렇게 막 웃으면서 자기가 자기 얘기가 들려서 막 기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그 상태로 기절했고 다음날 바로 계약하게 하고 빤스런 했대요. 와. 그래서 너무 강렬해서 이 친구분은 다시 학원도 못 가고 부산에 왔는지 잘 모르겠다만 그런 일이 하나 있었어요. 먼저 아니, 짧은 이야기예요. 귀신이 박수까지 치는 귀신이 있네. 그러게요. 저도 귀신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는 또 어떤 이야기가 될지 바로 한번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는 친한 언니가 저한테 이 돌비 방송 소개를 해준 언니인데 이 언니가 자주 나올 거라서 돌미 언니라고 얘기를 할게요. 돌미? 그래서 이 돌비 말고 돌미 언니. 네. 돌미? 돌미 언니. 네, 돌미 언니가 네, 그 집들이를 가게 되면서 겪었던 이야기인데 먼저 소개를 하자면 집주인 언니가 있고 그리고 돌미 언니 그리고 돌미 언니랑 같이 친하게 지내는 귀신 보는 친구 언니가 또 한 명 있어요. 오? 예. 그리고 그리고 포니테일 머리를 했다고 해서 포니테일 언니 총 4명이 등장합니다. 네, 그리고 이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와. 돌미 언니가 이제 그 사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언니인데 네. 이제 귀신 보는 친구랑 다니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대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귀신 보는 친구분이 혼자서 귀신을 보는 게 아니라 친구랑 다니면 같이 있는 그 주변 사람들도 같이 귀신을 보거나 하는 일이 많다대요. 오,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들어봤어요. 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일 중에 오늘은 집들이 간 이야기인데 예. 그 돌미 언니 그 친구 집주인 친구가 그 영도에 집을 월세로 갔어요. 예. 그 부산 영도라고 있는데 근데 원래는 이 친구가 원룸에 살았었거든요. 근데 영도에 원룸에 살다가 집이 너무 싸게 나왔대요. 네, 원래는 500에 30인가 주고 살았는데 예. 거기는 새로 갈 그 본집은 방 하나에 거실 하나에 화장실도 있는데 거실도 아파트처럼 크고 괜찮고 새로 리모델링도 한 상태였대요. 네. 그리고 솔직히 월세를 30만 원 주고 살려면 새로 리모델링한 곳에는 이 돈 주고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랬는데 원래 500에 얼마인데 그 친구가 동 들어갈 곳이 좀 많았대요. 그래서 그 부동산 아저씨한테 보증금 300까지 되는 곳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부동산 아저씨가 뭐 한 군데 있기는 한데 하면서 소개시켜준 게 아까 말한 그 집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꾸 혼자 사실 겁니까? 이러면서 몇 번을 확인을 했대요.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혼자 살 건데 왜요? 하니까 다른 친구랑 뭐 같이 살 생각 없습니까? 자꾸 이래 물어봤다래요. 예. 그래가지고 친구 입장에서는 뭐야 여자 혼자 사냐고 뭐 자꾸 이렇게 물어보니까 찝찝하잖아요. 예. 근데 지역도 너무 괜찮고 방도 괜찮고 나갈 돈도 많고 원룸 살다가 다른 데 가야 되니까 여기 입주를 했는데 네. 이제 이 친구가 집들이 하자면서 사람들을 부르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돌미 언니한테 오라 했을 때는 돌미 언니가 그때 귀찮아서 안 갔대요. 네. 그러다가 한 달 정도 그 친구가 살다가 막 심심할 때마다 돌미 언니 보고 자꾸 놀러 오라고 그랬대요. 네. 그래서 그 친구 집에 갔대요. 그래서 아까 혼자 간 건 아니고 포니테일 머리 한 언니 한 명이랑 또 귀신 본다는 친구 해서 3명이서 갔대요. 예. 근데 그 집이
그 외관상 보일 때는 자꾸 음침한 느낌? 버스 정류장에서도 막 엄청 떨어져 있고, 집안에서 막 신축 아파트처럼 리모델링도 잘하고 비쌀 것 같은 집인데, 예. 겉은 허름했고, 거리상으로는 차 없는 사람이 오기에는 좀 힘들겠다 하는 위치에 있었대요. 일단 가서 술을 먹고 놀고 있었는데, 이 집주인 언니가 주변 눈치를 막 자꾸 살피고 있더래요. 막 네. 냉장고 쪽 쳐다보고, 뭐, 화장실 쪽 쳐다보고, 막 이리저리 쳐다보길래 돌미 언니가, 야, 니 우리랑 얘기하는데 왜 자꾸 딴 데 보는데? 이러니까, 예. 네, 집주인 언니가, 이제, 야, 너그 오늘 진짜 자고 갈 거가, 자고 가는 거 맞지? 이렇게 막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자고 갈 생각 없어서, 아니, 일단 보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꾸 자고 가라고 하더래요. 네. 근데 이제, 귀신 보는 그 친구 언니가, 자꾸 뭐, 그냥 오늘은 술만 마시고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꾸, 제발 자고 가달라고. 그래서 자고 가면 내가 뭐 이야기 하나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몇 번이나 물어보니까, 예. 그래서, 뭐고 드러나 보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약속 하나만 꼭 해달라고, 오늘 우리 집에서 자고 간다고 해줘. 라고 해서, 예. 일단 얘기부터 들어보자 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말 못한다 자고 가라 하면서 계속 졸랐다대요. 오. 그래서 그래서 오케이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이제 자꾸 가위에 눌린대요. 미칠 것 같다대요. 막 낮이고 밤이고 아침이고 안 가린대요. 예. 근데 이 친구, 그 집주인 친구는 귀신 보는 친구는 아니고, 누우면 이상하게 보이는 거, 막 누군가가 목을 조르는 것 같고, 뭔가 자기가 막 잠을 자고 있다면 천장에서 물이 똑똑똑 떨어지는 촉감 같은 게 느껴진다대요. 네. 그래서 눈 뜨려고 하면 또 안 떠진대요, 눈이. 그래서 예. 그러면서 엄청 축축한 손이 자기 목을 쪼르고 그래서 미칠 것 같대요. 네네. 그래서 잠도 못 자겠고, 딴 데로 가자 하니까 솔직히 돈이 없잖아요. 아까 이사비고 뭐고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나갈 돈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친구들이 맞나? 알겠다. 오늘 우리 자고 갈게.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다 같이 거실에서 자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날 술을 엄청 많이 먹었대요. 그래서 네. 일단 술 먹고 거실에 자고 있는데 그 당시에 총 4명이서 거실에서 잤는데 집주인 빼고 나머지 3명이서 이 귀신을 다 봤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먼저. 예. 근데 보려고 본 게 아니라 먼저 돌미 언니가 얘기해 주기를 자는데 또각또각 이 소리가 났대요. 예. 여자 구두굽 소리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소리가 조용하면 소리가 조금만 나도 온 방에 턱 퍼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리가 온 방 안에 들렸대요.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막 또각또각 하고 들리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눈을 살 떴는데 어떤 여자가 화장실에서 나오더니 계속 걸어 다니는 거래요. 구두를 신고. 예. 근데 그 모습이 물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이 따글따글따글 하면서 온 방을 돌아다녔는데 그래서 이 돌미 언니가 이거 꿈이구나 이 생각을 했대요. 예. 그래가지고 꿈이니까 다시 눈 감으면 되겠지 해서 눈을 감았는데 그 순간 막 따글따글 소리가 엄청 빨라진다네요. 그래가지고 너무 빨라져갖고 이제 눈 뜰라 했는데 눈 뜨면 안 된다. 눈 뜨면 잣된다. 이러는데 이제 사람이 반사적으로 눈이 떠지잖아요. 그거 궁금하니까. 그래가지고 눈 떠가지고 쓱 봤는데 그 언니 말로는 비친년이 뛰어댕기는 거라.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무서운 게 막 뛰어댕기는 게 팔다리를 막 흔들면서 목각 인형처럼 미친 듯이 뛰어다녔대요. 그래서 막 꺾여가지고 명신처럼 뛰어댕기는데 그 순간 내 친구가 본다는 게 저거였구나. 예. 내 친구가 누르고 있던 그 귀신이 저애구나 하면서 눈을 딱 감았어요. 이게 이 얘기구나 하면서. 근데 이제 다시 조용해지대요. 그래서 갔나? 이 생각한 거죠.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불이 딱 켜지더라고요. 근데 예. 불이 귀신이 킨 게 아니라 귀신 보는 친구가 먼저 일어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새파래진 이제 얼굴로 와갖고 야, 니 일어나봐, 돌미야, 일어나봐 하면서 깨우면서 내 이상한 거 봤다 하면서 돌미 언니가 님 뭐 봤는데? 이러니까 그 언니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대요. 그니까
화장실 가려고 이제 일어나야지 하는데 몸이 안 움직여지더래요. 예. 그리고 눈은 반쯤만 떠지고. 그래서 어떤 여자가 막 팔다리를 겁나게 흔들면서 막 뛰어당기는 걸 그 언니도 본 거예요. 와, 그 예. 귀신 본 언니도 일단은 우리 자지 말자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갖고 자지 말고 맥주 한 캔 뜯어갖고 먹고 있었대요. 네. 그리고 왜냐면 자면 또 볼 거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 식탁에 앉아갖고 맥주 한 캔 먹고 있었는데 나머지 친구 한 명이 또 일어난 거예요. 그 포니테일 머리 한 언니. 예. 그래서 그 언니는 이제 일어나니까 갑자기 짐을 겁나게 싸더래요. 그래서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짐 싸면서 그 돌미 언니랑 귀신 언니를 엄청 쳐다보면서 야, 너는 내가 그렇게 불렀는데 너희는 아무도 내를 안 챙겼냐면서 엉엉 울면서 짐 싸고 있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그 돌미 언니랑 그 친구가 무슨 말 하는데 하니까 그 언니가 하는 말이 내 가위 눌린 것 같다면서 그 친구가 가위를 몇 번 눌려본 적이 없어갖고 잘 모르는 언니인데 그 친구가 똑같이 돌미 언니랑 그 귀신 보는 언니 친구처럼 구두굽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따각따각 소리가 들려갖고 또 눈 뜬 거죠, 그 언니도. 근데 네. 그런데 살 눈을 떴는데 그 몸은 안 움직여지니까 눈동자만 그 움직일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뭐가 이상해서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눈을 떴는데 그래서 눈동자 굴리면서 막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뛰댕기는 그 여자가 없어지더니 뭐지 했는데 갑자기 이 얼굴 왼쪽이 이제 너무 차가워졌대요. 축축하게. 그래가지고 뭐지 하고 왼쪽으로 눈동자를 굴렸대요. 근데 그 쪼그리고 볼일 보는 자세 있잖아요. 네. 그 자세로 여자가 쳐다보고 있더래요. 영화에서 귀신 보면 반응하면 이제 더 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자고 있는 척을 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대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눈 감아야지 했는데 그 친구는 눈이 안 감기더래요. 예. 그래갖고 강제적으로 눈을 떠 있는 상태인 거죠. 또 그 옆에 있는 여자가 이제 다시 따각따각 하더니 집주인 배 위에 올라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주인 배 위에 이게 따각따각 하면서 올라간 행위를 하더니 갑자기 미친 듯이 배를 팡팡 누르면서 뛰더래요. 막 근데 그 더 무서운 거는 지 혼자 팡팡 튀면 되는데 그 시선은 그 포니테일 언니 쳐다보면서 팡팡팡팡팡 뛰고 있었대요. 예. 그래서 아까 상황을 다시 정리하면 그 가위 눌린 친구는 집주인 친구 쪽 방향에서 눈도 못 감고 쳐다보고 있고 예. 예. 그 비친 여자는 구두 신고 집주인 배 위에서 콩콩이 하고 있고 시선은 그 포니테일 언니 쳐다보고 있고 그러면서 돌미 언니랑 귀신 보는 언니는 맥주 마시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깨가지고 엉엉 울면서 난 여기 못 있겠다면서 이 집주인 두들겨 팼는데 술이 만취가 돼가지고 떡실신이 돼서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집주인 친구를 근데 또 두고 빤스런 할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 뚠눈으로 집들이 놀러온 이 언니들 셋이서 밤을 샜대요. 그래서 식탁에 앉아갖고 불은 다 켜고 화장실 갈 때도 같이 갔다 대요. 또 화장실 안에서 또 그 귀신 볼까봐. 무섭지.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하루 지나고 눈을 삭 뜨니까 그 식탁에서 돌미 언니가 잠들었다는 거예요. 네네. 이제 그 포니테일 언니랑 그 돌미 언니는 그 밤새려고 하다가 뻗었고 그 귀신 보는 친구는 핸드폰 게임하면서 잠 안 자고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너그 국밥 시켜줄게 이러면서 집주인이 일어났어요. 근데 또 이 일에 대해서 말을 또 못 하겠고 그 좀 머뭇거리고 있었대요. 왜냐면 이 집으로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 야 너그 집 귀신 나온다 야 빨리 가라 이러면 되는데 네. 그 말을 못 하겠다는 이유가 집으로 이사 갔을 때 너무 기뻐했고 너무 좋아했고 근데 끝까지 동참해버리면 거기서 살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얘기를 못 했는데 그 집주인 친구가 일어나더니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배가 너무 아프고 머리도 너무 아프대요. 그러니까 술병으로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러면서 그 집주인 친구가 그 언니 셋한테 물어본 게 야 이렇게 배가 아프지 뭐 잘못 먹었나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언니 셋은 놀라고 일단 굳었죠. 왜냐 그 얘기를 다 들은 상태니까. 그리고 네네. 말하면 동시에 귀신 나타날까봐
그 진짜 무섭게 생겼거든요. 이거 전화로 제가 이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봤거든요. 예. 그래서 돌미 언니가 본 거랑 친구 둘이서 조합해봤을 때 먼저 그 돌미 언니는 겉모습 위주로 봤대요. 예. 그래서 머리가 되게 길고 구두랑 그 구두 색은 못 봤는데 소리나 걷는 거 보면 일단 구두를 신었는데 좀 특이한 거는 희한하게 생선 썩은 비린내가 엄청 나더래요. 물비린내 같은 거? 이게 숨을 못 쉴 정도였대요. 그래서 예. 속으로 아이고 비린내야 하면서 귀신 봤다는 무서움보다는 비린내 때문에 못 참겠다는 게 더 컸대요. 예. 그래가지고 옷은 또 긴 원피스를 입었는데 흰색도 아닌 것이 흰색 원피스 같긴 한데 그 흰색 원피스 입고 흙탕물에 뒹굴다가 온 차림의 옷차림이고 예. 옷 느낌의 그 차림이고 그 귀신 보는 친구 언니는 그 비린내보다는 어디 담그고 나온 사람처럼 일단 흠뻑 젖어 있는데 예. 그 뛸 때마다 표정이 보였대요. 아까 뛰댕겼다 했잖아요. 어떤 근데 표정이었대요? 그 입은 작은데 원래 입은 작은데 립스틱을 귀까지 그린 사람처럼 보였대요. 근데 눈에는 눈동자가 없고 하얀 자만 있고 예. 팔다리가 막 꺾여갖고 춤추고 있고 그리고 이 친구도 갈색 원피스처럼 보였다. 그래서 그 돌미 언니가 흙탕물에 젖은 것 같냐 하니까 그렇게 보였다라고 했고 예. 그리고 포니테일 언니 그 반쯤만 눈 떠진 친구 있잖아요. 그래서 그 눈 굴리다가 귀신 마주쳤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뭔가 하얀 것 같긴 한데 머리카락이 얼굴에 덮여갖고 자세하게는 못 봤다. 예. 그래서 뛰면서 그 또 흔들거릴 때마다 살짝 보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자기가 봤을 때는 똑같이 입에 뭐 입이 귀까지 막 찢어져 있고 동공이었고 하얀 자만 있었대요. 예. 그리고 그 이 친구는 생선 비린내보다는 엄청 고약한 피 비린내가 났대요. 예. 그래서 이러고 나서 이제 이거를 집주인한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애들한테 야 나가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집주인 친구는 눈치가 안 건지 죽겠다 하면서 술병 때문에 못 나가겠다 나 지금 너무 힘들어서 못 나가겠다 국밥으로 해장하고 가자 해가지고 겨우 꼬셔가지고 급하게 먹이고 데리고 나왔는데 네. 이제 친구 중에 꼭 물건 하나씩 빠뜨리고 가는 친구 있잖아요. 네네, 있죠. 일단 한 친구가 핸드폰 보조 배터리를 두고 나왔대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 돌미 언니랑 딴 친구들이 야 다음에 챙기라 하니까 안 된대. 지금 꼭 있어야 된대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야 니 혼자 올라갔다 오나 이 말을 또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 같이 올라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또 올라가가지고 보조 배터리를 챙겼대요. 돌미 언니는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대요. 귀신 보는 친구랑 같이. 예. 그리고 이제 포니테일 한 머리 언니랑 집주인 친구는 같이 방 안에 들어갔고 그래가지고 챙겼다 가자 하고 신발 신고 문을 딱 닫고 나갈라 하는데 포니테일 한 언니가 난리가 났대요. 예. 막 맨 마지막에 그 포니테일 언니가 보조 충전기 가지고 나오는 그 친구인데 그 친구가 갑자기 문 열고 닫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문 딱 잡잖아요. 그때 갑자기 고개가 확 젖혀졌대요 뒤로. 그래가지고 그래서 으아 하면서 막 나오대요. 막 그런데 이제 그 고개가 꺾이는 거를 3명이서 다 봤대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동시에 엘리베이터 기다릴 시간 없이 미친 듯이 다 뛰어 내려갔대요. 예. 그래서 이러고 보니까 포니테일 언니가 하는 말이 누가 자기 머리를 확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이 팍 하고 넘어갔다는 거죠. 예. 그래서 뒤에 사람도 없는데 누가 잡아 당겼냐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난리 났죠. 집주인도 난리가 났고 네. 상황 파악 이제 한 거죠. 그래서 네. 일단 카페 가서 일단 핸드폰만 붙잡고 아무 말 없이 검색질했대요. 네. 막 귀신에 대한 뭐 그런 거 막 머리 잡아 당긴 귀신부터 해갖고 오만 검색을 다 했는데 그러면서 돌미 언니가 그랬대요. 야 검색 이거 뭐고 일단 필요 없고 니 이 집에서 계속 살 거가 이렇게 니 저 집에서 살면 안 될 것 같다 하니까 집주인 친구가 어쩔 수가 없다. 그렇지. 갈 데가 없다 이래 된 네. 거죠. 어쩔 수 없으니까 꿋꿋하게 살아요. 꿋꿋하게 살다가 하이 눌릴 때만 되면 오만 난리 부리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돌미 언니가 내가 잘 아는 무당이 있는데 신년운세 같은 거 보러 댕기는데 그 사람이 기가 막히게 잘 보대 이러면서 추천을 해줬대요. 가봐라 하면서. 네. 그래서 그 무당집에 가서 앉았는데 그 무당집 가서 그 무당이 집주인 친구를 보고는
아니 너희 집에 니 혼자 사는 게 아니네 이렇게라고 했대요. 네. 그래서 친구가 지금 친구가 좀 당황해서 가만히 있더니 지금 니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네가 거기서 계속 살아야 하나 이러면서 물었대요. 네.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살아야 해요 하니까 이제 뭐 알았다 한번 보자 뭐가 문제인지 하면서 이렇게 뭐 보기 시작했대요. 그 화경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데 딱 뭔가 보이더니 야 너 그 집에 야 니가 들고 온 물건 말고 다른 물건 없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아니 네 그래가지고 아니요 제가 그 전에 있었던 데서 다 들고 온 건데요. 뭐 있는 거라 해봤자 텔레비전 그 벽걸이 텔레비전 있고 에어컨 말고는 다 제 거예요 하니까 네. 그 무당이 아니라고 가구가 뭐 하나 보인다. TV 밑에 있는 TV 다이 그거 저 다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대요. 그래서 예. 전 솔직히 다이가 뭔지 몰라서 물어봤는데 TV 밑에 있는 가구 TV 받침대를 TV 다이라 한대요. TV 장식장.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TV가 벽걸이라서 TV 받침대가 필요 없잖아요. 그 언니는 거실에 이제 그 TV를 받칠 필요가 없으니까 화분이랑 액자랑 폰 충전기랑 이렇게 놓고 꾸미고 했대요. 네네. 그래서 그 무당이 자꾸 그게 보인다고 그거 갖다 버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이 친구가 이사 왔을 때 유일하게 TV 다이가 있더래요. 그래서 원래 있었대요? 네, 원래 네. 있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집주인 허락 없이 버릴 수 없잖아요. 전화를 했대요, 집주인한테. 그래갖고 집주인이 하는 말이 엄마야 우리 집에 TV 다이 안 놔두는데 이렇게 뭐 벽걸이 TV니까 다이가 없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라고 다이 있다고 이거 버려도 되냐 하니까 버려라 근데 어떤 다이인지 모르니까 일단 사진 찍어 보내봐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사진 찍어갖고 집에 집주인한테 보낸 거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이거 보더니 이거 앞전 사람이 놓고 갔는갑다 이거 우리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면 제가 알아서 처분할게요 하면서 알았다 하면서 얘기됐고 예. 그 TV 다이를 이제 버리려고 했는데 TV 다이가 어떻게 생겼냐면 그 하얀색이고 다리가 4개 달린 그 일반적인 다이인데 네. 이제 여자 충분히 혼자서 들 수 있는 사이즈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갖다 버리려고 들고 내다 버렸는데 버리면서 엎어졌대요 그 다이가. 예. 근데 엎어지면서 그 밑에 그 바닥 TV 다이 밑에 바닥 다리 말고 그 밑에 바닥 있잖아요. 네. 거기에 부적 같은 게 붙여져 있대요. 그래가지고 오. 그 밑에 그래서 모공하면서 봤는데 그 진짜 자그마한 부적 있잖아요. 손바닥 크기도 안 되고 그 모양이 그 노란색의 닭피로 쓰여진 그런 일반적인 부적이었는데 거기에 막 뭐가 적혀 있더래요. 예. 그래서 뭐가 그래서 엎어져갖고 이게 뭐야 하면서 가까이서 봤는데 부적이 유리 테이프로 막 이렇게 안 떨어지게 막 붙여져 있는데 네. 그거를 이렇게 딱 뜯으니까 그 머리카락은 확실히 이제 머리카락인 건 맞는데 그 머리카락 그 사이사이에 손톱처럼 생긴 게 막 들어 있었던 거죠. 오, 뭐야, 그래가지고 그거? 그가 머리카락이랑 손톱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예, 액세서리 예. 넣어주는 비닐 싼데. 네, 그래가 거기에 넣어져가지고 그 부적 밑에 이렇게 붙여져 있었고 그게 거기에다가 유리테이프 딱딱 봉인한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그거 보니까 진짜 소름 돋고 무서워가지고 집으로 막 후다닥 올라간 거죠. 근데 예. 이제 신기하게 그날 밤에 마음 먹고 제발 오늘은 제발 좀 하면서 진짜 잤는데 진짜 편안하게 잤대요. 그러고 네네. 나서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집에 살고 있고 싼 집이지만 이 해결을 보고 나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와,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런 그 TV 장식장을 버리고 나서 그 문제가 네네. 완전히 해결이 된 집이네요, 지금은. 네, 아직까지 편안하게 살고 있대요. 와, 다행이다. 와. 그럼 그 TV 장식장에 그 여자 뭔가 막 미친 듯이 목각 인형처럼 움직이는 그 여자 귀신이 있었다는 거네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 네. 또 이제 그런 원룸 같은데 원래 있던 물건들이 또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간혹.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또 거기에 붙어있던 홀령 또 귀신을 보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약간 조금 의아한 게 네. 분명히 그 TV 다이에서 이렇게
TV다이가 일단 문제였잖아요. 일단 그 그렇죠. 얘기사로는. 네네네. 근데 그 귀신이 항상 화장실에서부터 나왔대요. 그러니까 그건 그리고 막 뭘까요? 또? 수살기처럼 젖어 있고, 그가 흙탕물에 뒹굴었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거는 뭐 아무도 모르고 그 무당이 이제 그 이야기 나왔던 무당이 알려준 것도 아니고, 그렇죠? TV다이를 보여주더래요. 그 신이. 그거는 신기하네요. 그분이 TV다이가 문제가 있다, 그걸 버려라 라고 얘기해줬고 실제로 그걸 버리고 난 뒤에는 뭐 평안하게 지금 잘 생활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거는 천만다행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굳이 엄한 사람 갖고 그러는지 이해는 안 되는데. 그러겠죠. 그래도 뭐 잘 해결됐으니까. 오늘 주전자님께서 이야기 네. 되게 뭐라 해야 될까, 느낌이 친구들끼리 얘기했을 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아, 네, 맞아요. 저는 이런 느낌을 되게 선호해요. 왜냐면 제가 이 시들물을 만든 취지가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럽니까? 아, 꼭또 감동이네.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진짜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다른 이야기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네. 또 정말 유쾌하시면서 또 이렇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빵빵 또 뿜어져 나오시는 또 시청자분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무섭네요. 그 목각 인형처럼 움직였다고 했던 그 귀신도 그렇고 오늘처럼 방금 자취방에서 분명히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자취방에서 겪은 공포 실화가 있다면 주저 말고 이 위에 카톡으로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사랑3 쿠션님께서 실제로 겪으신 실화 이야기고요. 또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또 엄청 또 무서운 이야기일 겁니다. 도대체 또 어떤 이야기일지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기릿.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랑3 쿠션님. 네, 반갑습니다. 돌비님, 기정님들. 네, 반갑습니다. 근데 닉네임이 반갑습니다. 특이해요. 아, 특이해요? 3 쿠션이라고 하면 그 당구 아닙니까, 당구? 네, 맞아요. 당구 뭐 하시는 분이신가요? 네, 지금은, 선수하고 있어요. 와, 진짜 배워보고 싶네요. 저 당구 좋아하는데 잘은 못 칩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사랑3 쿠션님께서 이렇게 또 용기 내서 참여해주셨고 늦은 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해주실 네. 이야기가 또 어떤 이야기일지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에피소드가 한 3개 정도 있는데, 네. 다 이제 그 전에 꿈으로 봤던 게 현실로 이제 이렇게 현실로 이루어졌던 얘기거든요. 꿈에서 봤던 그래서- 것들이. 네,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랑3 쿠션님 많이 떨리시죠? 네, 떨리네요. 네, 괜찮아요. 렛츠가 길이 타면 되니까요. 갑시다. 렛츠가 끼릿끼릿. 갑시다. 렛츠 길이. 첫 번째 에피소드는요, 제가 한 12월 초 정도에 어떤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 네. 그 11월 중순부터 제가 그 일이 있기까지 계속 영정사진이 찍고 싶은 거예요. 네네. 제가 지금 나이가 뭐 올해 들어 사땡이지만 사땡. 그렇게 예. 아직까지는 반백년도 안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직. 네. 네, 근데 영정사진이 너무 찍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집 밖에도 못 나가고 한 며칠 동안 계속 집에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12월 초에 저희 집에 그 귀인이 오셨어요. 네. 귀인이 오셨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네네. 그거죠. 궤도 루팡 같은 애들이죠? 그러니까 귀인의 뜻이 귀신 같은 인간, 이런 뜻이거든요.
아, 난 또 귀인이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예, 귀한 좋은 손님이잖아요. 사람, 예, 귀한 손님이 아니고, 그 귀신 같은 그런 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나쁜 귀신 같은 사람들. 나쁜 녀석이를 나쁜 얘기하는 귀신 거네. 같은 예. 사람들. 네, 네. 제가, 어떻게 좀 처신을 잘 해서, 잘 피했어요. 그 상황을. 일단은 그 상황을 잘 피하고,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비슷한 일이 올해 3월 31일에 또 일어난 거예요. 오, 예. 근데 그 전에 제가 한 일주일 전에 꿈을 꿨어요. 네. 꿈을 꿨는데 아주 큰 장례식장인데 네. 거기에 올라가려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돼요. 네. 근데 옆에 할머니가 계셨는데 할머니가 처음에는 밝은색 한복을 입고 계셨어요. 네. 근데 저보고 안아서 거기를 올려달래요. 자기 저기 장례식장에 가야 한다고 할머니가. 오, 예. 그래서 제가 왼쪽 팔로 번쩍 들어서 안아서 올려드렸어요. 네. 꿈에. 네. 근데 할머니가 갑자기 옷이 상복으로 변하더니 검정색 한복으로 변하더니 예. 저를 노려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꿈이지? 그러고서 그 꿈이 깼어요. 예. 그러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집에 또 귀인이 오신 거예요. 네. 귀인이 오셨는데 귀인 자주 오시네요. 예. 저도 되게 귀인을 본 거는 살아서 저도 처음 이 두 번째거든요, 이게. 네네. 근데 귀인이 완벽하게 이번엔 집으로 오셔가지고 예.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자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딱 1시간 잤는데 꿈에서 누가 저를 자꾸 깨우더라고요. 네. 깨우는 거예요, 꿈에서. 그래서 잠은 깼어요. 근데 눈은 뜨지 못하겠더라고요. 집에서 좀 약간 쓱쓱 이런 소리가 막 나요. 네네. 저 혼자 살거든요. 예. 그래서 집에 누가 들어올 사람은 없어요. 남자친구도 없고. 네. 그래서 소리가 눈을 감고 있었는데 소리가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머릿속에 그 옛날 기억들이 막 주마등처럼 막 지나가요. 갑자기요? 지나가면서 네네네 예. 심장이 콩 내려앉는데 심장마비로 이런 식으로 죽을 수도 있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면서 머릿속에서 막 주마등처럼 막 지나가는데 네. 막 그 집 뒤지고 지갑 뒤지고 뭐 서랍 뒤지고 이런 소리가 이제 나는 거예요. 네. 근데 저거 굉장히 조용조용하게 이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네네네. 꼭 제 집을 아는 것처럼 오, 예. 와본 사람처럼 들어온 것도 그분은 이제 저기 창문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그분이요? 저기 들어온 경로를 좀 설명하면 네. 화장실에 작은 창문이 있는데 예. 거기 방범창이 되어 있어요. 예. 근데 그거를 떼고 그 화장실 창문도 이중문이거든요. 예. 그 방충망도 있고 근데 그거를 다 띄고 제가 화장실에 딱 섰을 때 높이가 제 얼굴 높이에요. 제가 키가 한 160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거기를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로 들어와서 제 집안을 다 뒤지고 그리고 제가 제일 무서웠던 상황은 어떤 네. 거였냐면 제가 바닥에서 잠을 자거든요. 예. 근데 제 옆에 와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 느낌이 났어요. 무서워. 예. 났는데 그 상황에 변태 행위까지 했어요. 그 사람이 그건 어떻게 한 하셨어요? 10분 15분 그 소리가 들렸어요. 예. 왜냐면 저희 집은 아무 소리 안 들리거든요. 밤에 잘 때 네네네. 정말 조용해요. 그 주변이 또
그 학교 근처라. 근데 이제 옷을 추리닝을 입었나 봐요. 그 네. 약간 쓱싹쓱싹 하는 추리닝 있잖아요. 알죠, 알죠. 그리고 이제 피부가 서로 뭐 이렇게 좀 닿는 느낌이 나서 네. 그 한 10분에서 15분 동안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누워서 내가 일어나서 싸워야 할 것인가, 모른 척 아니면 있어야 되나? 계속 누워서 누워서 자는 척을 해야 할 것인가. 근데 그 와중에 또 제가 이불을 목까지 덮고 있었는데 네. 이불을 걷더라고요. 예. 그 얼마나 무서워요, 그 상황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뒤척이는 척 하면서 제가 움직였어요. 그랬더니 예. 그 사람이 약간 움찔하면서 뒤로 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 뭐 아주 나쁜 마음은 아니구나라고 해서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그냥 처신을 쥐죽은 자는 척을 했어요. 예. 잘하셨네요, 그래서 그나마. 예. 네, 기인분이 저기 나가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근데 그게 1시간 정도 되거든요, 전체 예. 시간이. 예. 근데 제가 만약에 눈 뜨고 일어났다면 제가 바닥에 있는 상황이고 네. 그분은 위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죽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여유 있게 그분은 또 화장실로 나가셔서 창문을 다 꽂아놓고 방충망을 꽂고 와. 그 방범창 있잖아요. 그것만 예. 들고 가셨더라고요. 돈도 지갑에서 빼가시고. 빼갔어요? 만약에 제가 그 생각도 했어요. 만약에 제가 돈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도 살짝 들어요. 왜냐면 네. 뭐야, 돈도 없어? 이렇게 기분 나빠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지 않았을까? 네. 근데 여기 제가 내 식탁에 귀금속 같은 것도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거 손도 안 대고 돈만 가져갔더라고요. 그러면 신고는 그래서- 하셨나요, 당시에? 네네, 신고했어요. 너무 놀라워서. 그러면 쓰리쿠션님, 네. 그 할머니가 갑자기 뭐 흰옷을 입거나 갑자기 아니면 상복을 입고 무섭게 째려봤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것도 뭔가 연관이 있을까요, 이 일과? 네. 할머니가 예. 저한테 항상 미리 언지를 좀 주시는 편이에요. 할머니가 만신이셨대요. 아주 유명한 만신이셨는데, 무당분이셨다고요? 예. 할머니가 예전에 저는 이제 몰랐어요. 저도 할머니한테 한 15년 정도 컸는데, 예.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알았어요. 너 할머니가 만신이셨는데 몰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만신이 뭐야? 내가 막 그랬더니 그렇죠. 무당 할머니 몰랐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제가 뵀을 때는 계속 비는 거는 봤어요, 제가. 계속 뭔가 이렇게 이렇게 상 비는. 차려놓고, 예. 계속 소원을 비시는 건지, 항상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나누어 주는 걸 좋아하셔서, 네. 여기서 무언가를 받으면 항상 그 옆집, 윗집 다 나누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웃들한테 인기가 많으셨거든요. 할머니가 제 나이 때 40대 초반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네. 5남매를 키우셨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할머니가 어젯밤 꿈에 나오셨어요. 제가 이제 오늘 돌비 방송을 한다고 네.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어제 잤거든요. 예. 근데 할머니가 꿈에 나오셔서 댄스를 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하는 빠찡꼬레 댄스 같이? 있잖아요. 네, 예. 네, 저도 깜짝 놀랐죠. 그래서 예. 너무 기분 좋아 하시는 거예요, 꿈에서. 그래서, 왜 이렇게 할머니 기분이 좋으실까? 그렇죠. 나중에 네네네. 또 기회가 되면,
할머니에 대한 이런 에피소드 같은 거, 네. 이런 거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 너무, 들어보시면, 예. 네. 이게 제가 지금 이게 이 방송 들으면서, 아, 네. 이 세상에 정말 헛것은 없구나. 다 이렇게 지나쳐가는 게 맞는 거고, 그 사람들이 다 진심을 다해서 하는 말들인데, 네. 그걸 귀담아 들어주지 않아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스트레스 받고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얘기 들을 때, 아유,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 이럴 때, 저도 되게 조금 마음이 상했거든요. 저 꿈 얘기해도 여기서 돌비님은 믿어주시지만,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 저 약간 정신 이상자 취급받다. 그런 게 대부분이죠. 엄마도 네. 엄마도 뭐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러고, 예. 개꿈이라고 막 이러고, 막 그러세요. 근데 그거를, 많은 분들이 난 직접 겪었는데, 그걸 안 믿는다고 네. 해서 마음 상해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해요. 전 개인적으로. 왜냐면 그분들은 네. 겪어보지 않은 거니까 안 믿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 네, 그건 그런데, 네네네. 그러니까 내가 꼭 겪지 않아도 믿어줄 부분들, 그냥 믿어주면 되는데, 그죠? 그냥 얘기 들어주면 되는데, 네. 아, 막, 굳이 나쁜 말 하지 않아도 되는데, 어. 문자로도 나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 악플러들 얘기하시는 거구나. 자기가 아. 겪어보지 않았다고 해서, 예. 그걸 나쁘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지금도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고, 그리고 믿지 않으면 혼자 안 믿으면 되는 거죠. 저는 그분들이 훨씬 더 불쌍하다고 네. 생각을 해요. 오늘 네. 사랑쓰리 쿠션님께서 또 이렇게 실제로 겪으신, 귀인이지만 귀인이 아닌 또 그런 어떤 또 몰래 온 손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네, 오늘 또 이렇게 네. 이야기 들려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좀 밝게 이야기해서 그런 거지 실제로 내가 자고 있는데 갑자기 막 옆에서 달그락 소리가 나. 눈 이렇게 살짝 떠봤는데 몰래 온 손님이 막 뭔가를 막 뒤지고 있어. 이러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여러분들? 와, 진짜 별 생각 다 들을 것 같아, 진짜. 이거는 귀신보다 몇 배는 더 무서울 거예요. 현실 공포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다행히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할머님께서 도와주신 것 같아요. 안 좋은 일이 생길 거고 그 안 좋은 일을 미리 뭔가 예견을 해주신 거죠. 그렇다 보니까 별일 없이 또 끝났다. 또 이렇게 좋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여러분들 귀신보다는 사람이 훨씬 더 무서우니까요. 자, 방금 이야기는 사랑 쓰리 쿠션님이 겪으신 실화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